자, 지금 중국의 경제가요,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점점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때는 중국과 경제 단절을 추구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과거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진영하고 가까운 모양인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자격으로 코트라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중국과 더 많은 디커플링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전 무역 대표부 대표를 언급하며 더 많은 디커플링이 필요하고 중국과 경제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바이든도 중국과의 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핵심 광물 의존도 줄이고 경제의 제동을 걸고 있는데, 바이든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경제 안보 차원의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안보 분야를 넘어서 미중 경제에서 본격적인 디커플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60%까지 급격히 인상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현재 25%에서 60%를 더하면 85%가 되는데 그건 금지 관세다. 관세가 그 정도로 높아지면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인 세계적 긴장이 지속되고 시진핑 체제가 나가는 방향, 대미 의존을 줄이려는 중국의 열망, 대중 의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정서를 감안하면 중국과의 경제안보 문제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정부가 이 내수 부양책을 가지고 중국 정시를 살리고 중국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보면 홍콩 ELS 손실이 1조다. 지수가 6,500이 되면 피해가 40%까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23일까지 손실이 9,343억이고 한 달 만에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6천이 회복되면 손실이 20%로 준다라고 하는데 이 줄을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중국 정시를 살리겠느냐라고 이런 의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짙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결국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등이 어떤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어려울 거다. 자, 그 문제의 핵심은요, 중국이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고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 작년 대중 외국인 순투자 82% 감소, 어떤 데서는 90%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30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 정시 부진에 투자 매력이 저하되면서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가고 선진국의 리쇼링도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바라보고 떠나고 되고, 중국의 대만하고의 사고를 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다. 그런 속에서 개혁 개방을 외치지만은 중국 정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내적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재정 적자율을 3%로 유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국제기구는 한 4.4% 정도 전망하고 있지만 이 전망보다 실제 상황은 나빠질 거라는 게 현재 중국에 돌아가는 걸 보면 느끼죠. 그런데 중국이 4.4% 성장한다 해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는 절반도 안 되는 거고 망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재정 적자도 올해 3%가 훨씬 넘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재정 적자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보여요. 아까 1년 새 투자가 82%, 2년 사이에 90%가 감소했는데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 그리고 저금리가 지금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이다. 탈중국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주요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에서 중국에 자본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10년 이전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로 5% 선을 억지로 유지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낮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그것보다도 겉으로 내건 5%보다 더 낮은 4%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또 실제로는 더 낮겠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나드던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에도 7%라고 주장하던 때보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대 주요국의 금리가 최소 4%대인데 이상인데 지난 2020년 주요국의 금리가 0%고 중국은 4%대였는데 자, 미국과 EU의 금리가 5.5, 4.5까지 갔지만은 중국은 3.4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이런 총체적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건가? 지금 중국의 국정 방향을 밝힐 전인대 정협이 개막이 곧 되는데 여기서 카드가 나올 거냐? 거기서 성장률이나 예산 등을 발표하는데 답이 나올까? 그런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의존, 인프라 투자 의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사회주의 색채를 오히려 강화한 정치적 리더십을 시진핑이 끌고 가고 있고 1인 지도 체제의 경직성이 지지 기반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위협에 확산되는 엑소더스, 즉 중국 탈출이 심화되고 있고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도 꿈의 땅으로 가보자 미국 항하는 중국 중산층 경제위기 영향으로 미입국 급증 작년 3만 7천 명 체포 10배가 늘어났고 전문가들 수년간에 더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민간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기업인 지식인 지지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지금 시진핑 공산당 독재 체제 때문에 경제난을 헤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보여요.